네, 7,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죠. 익숙지 않은 낯선 장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 많이들 가입하실 텐데요. 여행자 보험 가입 전에 주의사항 그리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여행자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네, 워낙 종류가 많아서 말이죠. 네. 뭘 가입해야 할지 좀 난감하던데 꼭 따져봐야 할 것들 좀 짚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장 기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게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보장에서 제외되는 게 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인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가입할 때 내가 많은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의 보험료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따지셔야 됩니다. 근데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인터넷에서 네. 지금 저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험 다모아. 거기에 네. 들어가시면 대략적인 가격 같은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사실은 해외에서 질병이 걸리는 경우에 단순한 치료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장을 충분히 가능한지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네. 여행 갈 때 요새 카메라, 네네. 컴퓨터 이런 거 들고 가셔서 분실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제 만 원 선에서의 면책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최대한 대부분의 보험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를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좀 들어보시면 세 가지 물품을 내가 분실을 했다. 네. 하나는 이제 70만 원짜리 휴대폰을 분실했고 30만 원짜리 시계, 20만 원짜리 목걸이를 도난을 당해서 예. 분실했을 경우에 보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0만 원짜리에 가입했다. 그러면 각각이 품목당 20만 원까지 최대한 보상을 해주니까 합치면 6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가 들었던 전체 보상 금액보다는 초과하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50만 원 그 이하까지만 가능한 거고 네. 내가 전체 보상 금액을 100만 원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각각의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충분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고가의 여러 품목들이 많다 그러면은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현금이나 뭐 신용카드 또는 뭐 항공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또 단순히 본인 과실로 분실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도난의 경우는 당연히 보상이 되는데 보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단순 과실로 단순 네. 분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항공사 결제하잖아요. 비행기표 네네네. 사거나 아니면 환전할 때 네네. 카드 회사나 네. 아니면 은행에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해외여행 보험 제공합니다. 이런 네.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네. 아니, 공짜니까 좋긴 하지만 과연 이게 네. 괜찮을지 어디까지 보장을 해줄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막 급한 마음에 따로 가입하지 않고 이제 무료로 해주는 여행사에서 단체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냥 간 경우에 일이 터졌을 때 보면은 실제로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도 단체보험에서는 뭐 기케야 2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보상을 안 해주는데 네. 실제로 별도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최고 한 2천만 원까지 그렇게 보상을 해주니까 거의 10배에서 2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여행 기간이 좀 길거나 또는 특별히 질병이라든가 상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별도로 선택해서 가는 게 맞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단체로 보험 가입된 거 그냥 간다든지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일본에 가셨던 어떤 70대신 어르신께서 이제 일본에서 교통사고 나서 네. 수술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에 해당되니까 일본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수천만 원의 그 치료 비용이 나왔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질병에서 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비행기 운송해서 오는 비용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죠. 보험을 들었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네. 네네. 보장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이제 그렇습니다.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해외 여행 보험을 보니까요. 보장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크게 다친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면 어쩌지? 이런 또 궁금증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 바로 그냥 만료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관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소비자 편익을 좀 고려해서 약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료 기간 이후에 180일까지
치료 기간을 연장해서 내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귀국한 이후에도 그 기간 안에서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치료를 받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그렇죠.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예. 경우에는 이게 중복해서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에서 받거나 아니면은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별도로 국내에 들어있는 보험에서 받게 돼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할 경우에도 어쨌든 여행자 보험에서 더 혜택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180 이내까지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그 보험을 대상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복이 안 된다는 건 네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실손보험을 가입해 있고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실손보험이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여행자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해외에서는 여행자 보험으로만 치료비라든가 상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 국민 건강보험은 다 가입해 있으시니까 네. 그걸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실손에 가입해 계신 경우에는 실손으로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국내 치료비를 여행자 보험에서 추가로 가입을 했다. 그런데 실손보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네네. 근데 여행지에 가면 꼭 무리를 해요. 평소에 네. 안 하던 걸 하거든요. 네네. 뭐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 네네. 근데 이런 좀 위험한 스포츠 즐기다가는 보험 보장받기가 어렵다던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난감한 경우들을 겪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정한 운동이라든가 뭐 스포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은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열기구 타거나 뭐 이런 경우, 예.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면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특별한 레저 활동이라든가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스포츠를 내가 해야 될 경우에는 네. 별도 가입을, 레저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따로 보상을 있군요.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여행자 보험 자체에 이런 위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출국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아예 보험의 가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미리 얘기할 경우에는 아예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그렇군요. 있어요. 보험사에서. 네, 보험사에서. 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보상 대상도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네. 이제 위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상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한번 다치게 되면 굉장히 큰 치료를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고액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저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해외여행 보험에 다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이제 병원에 갔어요. 해외에서. 네. 그런데 영수증 이런 네. 거 못 챙겨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뭘 많아요. 좀 챙겨야 될까요? 꼭? 네네. 우선은 치료 받았을 때 내가 약을 썼다 그러면 약제비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그 병원에서 치료한 거 이런 거 받으셔야 되고 진료 기록도 가급적이면 받아오시는 게 좋은데 네. 그것은 국내에서 별도로 보험부터 받을 때도 필요하고 내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 때도 병원에서 치료해서 도움이 될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현지에서 신고하신 거 가이드가 뭐 확인해 준 거 이런 것들을 좀 챙겨 갖고 오셔야 보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꼭 챙겨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